안철수예요, 안철수. 네. 안철수는 지금 열 손가락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안철수는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1년 내에 손가락을 자를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 손가락은 다 무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머리를 숙였어요. 네. 손가락을 자르는 대신 머리를 숙이는 걸로 네.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퉁치고 넘어가려 합니다. 안철수 정도 되면 발가락도 잘라야죠. 손가락만 가지고 되겠죠. 네. 자, 안철수 뭐 출마 선언 우리 오늘 현장 취재를 좀 했거든요. 핫스팟으로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했습니다.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 통합을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통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릴 건가, 재도약시킬 건가, 혁신할까를 국민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과 탄핵이라는 대혼란에 국민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깨끗한 후보, 흠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를 향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국민의힘 또 다른 거인이십니다. 우리 임상현 의원님께서 응원차 두고 오셨는데요. 요 앞으로 이렇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가서 여기 앞에서 서로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네, 그럼 지금부터는 출마 선언식 마무리하고요. 언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지금 분권형 개헌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질문과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개헌은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87년 개헌은 모든 목적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삼권이 분립이 되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명이 바로 지난 87년 이후로 대통령 탄핵이 된 대통령만 3분, 그리고 결국은 탄핵이 되신 분이 2분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해서 바뀔 생각은 아닙니다. 이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또 우리 당이 집권을 해도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개헌에 동참하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방금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도 지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안가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들을 다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는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규 차장 지명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후보께서 그 단일화를 하면서 좀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좀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결기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저만 생각하고 편하게 정치하려면 큰 당에 입당하면 훨씬 더 쉬운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 2022년에 그때 보십시오. 한쪽은 범죄 혐의자, 그리고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 그런데 저같이 10년 이상 정치 경험을 쌓아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3기 미래 38석이라는 최대의 정당을 만든 정치력을 그렇게 발휘한 사람도 결국은 당선되기 힘든 그런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국은 결심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제 그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년 뒤에 계엄을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도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대 양당에 속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란 동식이 먼저라고 개헌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무슨 국면이라고 하셨죠? 지금이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지 내란이 종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당에서 혹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제일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과 그리고 또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지금 고민 중이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에 별명이 안초딩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안중딩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딱 중2병 걸린 사람같이 보이네요. 네, 멘트가 아주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감동이 없어요. 네,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또 철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오히려 하게 만드는. 네. 네. 이재명 후보를 이제 대적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안철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도 없을 거고 민주당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안랩 주가도 별로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안철수의 주식이 존재감을 발휘할 때는 제3지대에서 있을 때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안랩 띄우기, 이 대선을 늘 안랩 주가를 띄우는 이 재료로 활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또 대선 출마 선언 네.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또 회자가 됐네요. 왼손 검지에 뭐라고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효진 원광대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게 뭔가요, 지금? 아니 손가락에 이제 뭐가 써 있어서 네. 사람들이 저게 이제 손바닥에 왕자를 써붙이고 나온 이제 윤석열 네. 구속 논란을 또 떠올리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니까 본인이 저 이효진 원광대 좀 뭔가 저게? 대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게. 근데 대변인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손가락에 저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대학교는 뭐하러 적었대요, 근데? 뭐 원광대의 교수래요, 원광대. 아, 그래요? 네, 원광대 경찰학과 그걸 교수인데. 모르는구나. 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신임하는 캠프 구성원인데 대변인 이름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네. 저렇게 손가락에 써붙여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이제 안철수도 이제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효진까지 뭐 쓰는 것도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해는 하는데 원광대를 또 왜 적습니까? 거기 대자는 큰 대자로 왜 적습니까? 저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이효진 용광대. 자르는 손가락 안 자르고 거기다가 네. 네, 하여튼 손가락에는 저런 용도로 쓰려고 남겨두고 있는 걸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